아티스트 웨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네. 저자 소개와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네. 그냥 평범한 책이 아닌지라 이 저자는 줄리아 카메론이지요. 네. 소설가, 시인, 시나리오 작가, TV 프로듀서, 영화 감독, 문예 창작 강사, 작곡가, 그리고 이 책의 저자.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다재다능해요. 다재다능하죠. 네. 네. 그리고 이분이 이미 30살 때쯤에 꽤 네. 성공한 작가였다고 해요. 자신의 사무실을 되게 그 유명한 스트리트에 있을 만큼, 네. 보유할 만큼. 그런데 이미 그때도 10년 동안 아주 고통스럽게 술에 의지해 작품을 써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혼하고 또 음.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을 겪으면서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죠. 그 변화되는 체험 중에 책에 있는 부분 굉장히 감동 깊게 읽은 부분이 있어요. 규현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나는 막막함에서 빠져나와 창조적인 힘에 온 몸을 던지는 법을 깨달았다. 그저 원고지를 앞에 놓고 들려오는 것을 받아 적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글을 쓴다는 것이 남의 말을 엿듣는 것처럼 쉽게 느껴졌다. 복잡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았다. 더 이상 술의 힘을 빌리든가 영감을 떠올리기 위해 내 감성에 온도계를 들이댈 필요도 없었다. 네. 아, 네. 저도 맞습니다. 작곡가로서 이 책을 10년 전에 읽으면서 네. 이 부분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우리 보통 아티스트 하면 막 네. 머리를 쥐어 짜고 막 네. 옆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하고 막 빈 술병이 막 하는데 으악 하면서 뭔가 찢어버리고 이런 모습이 상상되잖아요. 네. 막 엄청난 고통 속에서 쥐어 짜면서 창작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줄 알고 예술을 해왔는데 네, 또는 네. 예술가들을 그런 시선으로 봤는데 이 줄리아 카메론은 알게 된 거죠. 그냥 누군가 받아 적는 것처럼 쉽게 괴롭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뭔가 뭘 느끼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네. 글이 나오는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작곡을 네. 하고 있는 네. 아마 라라님도 그러실 것 네. 같은데요. 저도 물론 머리를 써서 작곡할 때도 있지만 네. 내가 이런 곡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곡을 쓸 때가 맞아요. 있어요. 네네네. 그쵸? 어떻게 내 머리에서 이런 게 나왔지? 이런 게 길을 있잖아요. 가다가 아니면 정말 여행 네. 중에 호로록 나온 곡. 맞습니다. 네, 정말 러닝 타임만큼 걸리는 곡을 맞아요. 그 작곡할 때가 있는데 네. 그런 곡이 좋아요. 공연할 네. 때 반드시 알아보는 곡들이 바로 그렇게 호로록 네네. 나온 곡들이거든요. 네. 관객들이 좋아하는 게 차이가 확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직업이 아티스트로 시작한 게 아니라 네. 아티스트를 굉장히 동경하면서 인문계, 역사를 네. 전공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역사를 전공하면서도 계속 음악하고 싶어서 기웃기웃거리다가 졸업 이후에 늦게 음악을 시작했고 네. 또 아주 늦게 대학원을 갔잖아요. 그런데 대학원 가서 굉장히 놀랬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줄리아 카메론처럼 음악을 한다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놀이가 더 네. 가까웠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열망했던 건데 대학원에 가보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입시로 음악을 다루고 이제 업으로 작곡가가 될 사람들이 그렇죠. 갖고 있는 것은 제가 느끼는 그 자유가 없더라고요. 오직 이것을 일로 보고 네, 직업으로 보니까 더 전문적이어야 되는 것으로 봐서 훨씬 더 그 자유를 억압한 채 눌려 있는 걸 많이 봤어요. 저 예술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네. 밖에 있던 사람으로서는 예술 교육은 네. 사실은 어떻게 하면 진지하게 놀까 이 책에서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롭게 놀면서 이 줄리아 카메론이 경험한 것처럼 그냥 떠오르는 것을 받아 적을까? 네. 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쥐어 짜는 교육으로 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그렇죠. 또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물론 예술의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어디선가 오는 그 네. 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술로 다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탁 놓고 영감이 오길 기다리는 네. 것. 네. 그래서 내가 준비된 기술로 버무려서 네. 그 영감을 표현해내는 게 예술가 그렇죠. 일이죠. 네, 정말 그리고 또 뛰어난 스승은 그 나머지 어디선가 오는 것, 기술 네. 이외의 것들 네. 그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정말 뛰어난 그렇죠. 스승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이 얘기는 엄청난 내공이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규현님은 그런 스승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이미 네. 그러실 거라.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건 이 줄리아 카메론이 이런 체험을 한 이후에 우연히 이제 자신과 같이 창조성이 막혀서 또는 고통스러워하는 예술가들을 만날 때마다 네. 자신이 알아내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네. 즉 집착에서 벗어나서 그냥 몸을 맡기는 것. 그렇게 시작을 해서 누군가를 가르칠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강의를 하게 되고
강의를 하다가 쌓인 자료들을 보고 누군가가 책을 내자고 했고 그 책이 바로 아티스트 웨이입니다. 네, 20년간 전 세계 22개국의 언어로 번역돼서 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억눌린 창조성을 회복시켜주게 됩니다. 비단 아티스트뿐만이 아니라 뭐 주부, 변호사, 학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냈습니다. 네. 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의 삶도 줄리아 카메론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책은요, 줄리아 카메론이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모은 12주간의 강의책이에요. 네. 그리고 줄리아 카메론은 이 책을 자가 회복 설계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예술가들을 위해 많이 알려진 책이지만 예술가만을 위한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조성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누구든지 창조성을 회복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이 책의 12주 과정을 한 주씩 따라가다 보면 일단은 자유로워집니다. 규현님도 읽으셨으니까 느끼셨죠? 좀. 네, 이대로 하면 되게 편안하고 자유롭고 뭔가 속박에서 벗어나는 기분. 네. 근데 문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혼자 실천하기 어렵다는 거. 제가 이 책을 정말 많이 선물했는데요. 네. 실천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워크숍을 열기로 결심한 것도 있습니다. 네. 이 책이 실천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혼자서 실천까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네. 워크숍을 통해 같이 실천하도록 한 거죠. 네. 저는 이 책을 10년 전에 우연히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혼자서 실천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축복이죠. 그러니까요. 의도치 않게 혼자 실천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힘들어서. 대단하세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심리상담 공부를 하고 10년 만에 다시 이 책을 보니까요. 네. 온갖 상담 기법이 다 들어있던 겁니다. 놀랍게도 줄리아 카메론은 알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읽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게 그 매 주마다 간격을 맞춰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배치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완벽한 가이드 책이었습니다. 어떤 심리 공부를 하신 분이 제 워크숍을 참가하시고 한 얘기가요. 하나도 안 힘들고 재밌었는데 정말 본질적인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 상담을 하는 분들조차 워크숍으로 네. 전환시키는 이유예요. 훨씬 개인 상담보다 빠르게 변하더라고요. 네. 변할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100% 변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네. 지금까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직업,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분들을 만났고 네. 뭐 각자의 상처나 상황도 다 달랐지만 100%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100%. 네, 놀랍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변화시켜갈 라라의 힐링 공감 식구들께 앞으로 12주에 거쳐서 이 책의 아름답고 귀한 부분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책을 사셔서 한 주 한 주 과제를 같이 해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저는 책 판매원은 아닙니다. 네. 저에게 남는 건 없습니다. 네. 오늘은 창조성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구인 이 책에서 설명하는 모닝 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까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모닝 페이지가 규현님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의식의 흐름을 3쪽 정도 적어가는 것. 네. 이 책에서는 두뇌의 배수로라는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멋있게 쓰거나 정리된 내용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일기와는 다릅니다. 마치 샤워한 물이 하수구로 내려가듯이 올라오는 생각들을 쓰면서 그냥 씻겨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생각을 다 쓰게 되면요. 주의할 네. 점이 있어요. 절대로 누구에게서도 보여주면 안 됩니다. 네, 책에서도 되게 강조하죠. 네네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에 저장이 돼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나거나 죽게 되면은 네. 폭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면 세상에 공개되면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걸러지지 않은 완전히 솔직한 이야기들을 쓰게 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결코. 네, 그리고 네. 자신도 8조에 읽으라고 네. 나옵니다. 네. 네. 이렇게 확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네, 확인하면서 계속 네. 이런 내용을 쓰면 안 돼, 이런 생각하지 않게 네. 정말로 그냥 배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내용이 그래서 밝을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조각조각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날은 막 신들린 듯 잘 쓰다가 신나다가 어떤 날은 계속 똑같은 말만 나오고 쓰기도 싫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무조건 3쪽을 쓰는 겁니다. 네. 모든 문장마다 제각각 따로 놀든 문장이 연결이 하나도 안 되든 네,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라라님께서는 네. 10년 전에 이 책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무렵에 저에게도 막 얘기를 하셔서 저도 네. 이 책을 사고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일기 같다는 아침에 쓰는 일기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부담감이 있으니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특히 아침에 새 쪽이라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왜 아침이냐? 이거는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자기 전 마지막 생각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온갖 감정들의 그 개원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닝 페이지 쓰는 동안 이게 청소가 됩니다. 그러면 하루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산뜻하게 변해요. 이건 그냥 제 경험담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쓰는 것보다 아침에 쓸 때 효과가 훨씬 더 좋고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달라져요. 모닝 페이지를 쓸 때. 네, 저에게는 그런 일기를 쓴다는 부담감도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굴러가요. 그거를 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배설이 아니라 뭔가 정리된 거를 써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닝 페이지 핵심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채 정말 글씨를 제가 못 알아보는 글씨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노트북으로 쓰는데 예전에 손으로 쓸 때는 무슨 말인지 아무리 읽어도 모를 정도로 비몽사몽간에 쓴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림을 그려도 될까요? 그림도 돼요. 당연히 되죠.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올라오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돼요. 그런데 왜 세 쪽이냐라는 겁니다. 왜 한쪽도 아니고 두 쪽도 아니고 불만이 많습니다. 세 쪽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큰 노트를 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치사하게 너무 작은 노트를 손바닥만한 노트를 사오신 분도 있습니다. 편법 이러진 맙시다 우리. 그리고 너무 열정이 넘친 나머지 A4지만한 노트 사오지 맙시다. 저는 그냥 B5 정도로. 어쨌건 모닝 페이지는 내부의 힘과 접속하는 방법인데요. 손가락 또 나왔습니다 지금. 우주와 접속하는 방법인데요. 우리의 내부를 그려내는 가장 쉬운 명상법이에요. 제가 해본 것 중에 가장 쉬운 명상이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이 내부의 힘과 직접 접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는 모닝 페이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성실 이런 게 저랑 정말 거리가 먼 애인데 10년이나 모닝 페이지를 썼다는 거는 그 힘과 접속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놀라운 효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썼던 건데 그 효과를 보려면 세 쪽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쪽 반까지는 주로 쓸데없는 얘기만 나와요. 진짜 안에 있는 얘기가 그 내부의 힘과 접속하는데 한 페이지나 한 페이지 반까지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가요. 저도 한쪽 반 정도만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에이씨 쓰자 말라 뭐 이런 내용 써서 뭐해 막 이런. 우리 워크숍에 오신 분들은 어떤 분은 오줌 마렵다만 세 줄만 쓰다 끝난 적도 있다는. 세 쪽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그 세 쪽 정도 넘어가면 빨래해야 되는데 어제 개가만 신경 쓰여 저 오늘도 이거 해야 되는데 귀찮아 이렇게 쓰다가 나 더 자고 싶은데 왜 일어난지 뭐 이렇게 쓸데없는 말 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안에 있는 게 튀어나옵니다. 그걸 만나려면 세 쪽까지는 가야 돼요. 그렇군요. 예열 작업이 필요하네요. 네, 그래서 세 쪽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닝 페이지를 추천했는데 이걸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계속 써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 힘을 아니까 계속 쓰게 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거의 다 중단됩니다.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하고 그 경험을 위해서는 세 쪽을 써보시는 것을 광고 문구가 생각나는데요. 뭐예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맞아요. 한 번이라도 써보고 경험을 한 사람들은 계속 쓰게 된다는. 그렇죠. 그게 마법의 모닝 페이지. 맞아요. 그래서 성실함이라고는 1도 없는 제가 11년째 올해로 쓰게 된 이유가 그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맛이 무엇인지는 뒤에 좀 더 제가 제 체험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좌뇌와 우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보셨죠? 네. 좌뇌는 하는 일이 뭐죠? 논리적인 두뇌라고도 하죠. 주로 생존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좌뇌는 늘 안전한 것을 원하고 당연히 모험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험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이렇게 좌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맞아요. 심지어 또 왼손잡이들 탄압하잖아요. 그렇죠. 저 왼손잡이거든요. 어쨌건 이 책에서는 좌뇌를 검열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검열관은 모험을 떠나는 것, 창조성을 회복하는 것 같은 일들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지능적으로 똑똑하게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너 이 일을 했다가는 우스워질 거야.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보겠어. 너 그 나이에 왜 나이값도 못해. 아니 왜 그렇게 비현실적이야. 또 실패할걸. 완전 너 창피해질걸.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의 모든 도전을 막아버리죠. 안전한 곳에 묶어두려고. 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운해도 있습니다. 그쵸. 자, 운해는 어떤 뇌죠? 예술적인 두뇌. 네, 네. 네. 책에서 왜 가을숲 얘기 나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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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뇌 해석은 빨갛다, 오렌지색, 노랑, 초록 이렇게 하는데요. 네. 우뇌는 나뭇잎 부케, 네. 금가루를 뿌린 왕의 카펫이네. 이렇게. 네, 똑같은 가을숲을 네. 보고도 있는 사실만 보는 게 좌뇌라면 정말 나뭇잎 부케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운의 역할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좌뇌에 치우쳐 살아왔습니다. 네. 안전, 오직 안전.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시도하면 다칠 거야라는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닝 페이지는 이 좌뇌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운해에 닿게 합니다. 그런데 운해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요. 미스테리한 일, 그리고 모험을 떠나는 것, 발명가, 꼬마 아이, 괴짜 이런 게 운해의 성향입니다. 네.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 보통 말리지요. 이런 짓을 하면 그렇죠. 좌뇌가 말리지요. 네. 그래서 좌뇌에 말리는 것을 벗어나서 운해까지 가서 운해가 뛰어놀도록 도와주도록 하는 일이 모닝 페이지의 역할입니다. 네. 모든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 두려움을 치우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당연히 자유가 생기겠죠. 네. 그 자유로 새로운 일을 시도하게 되고 삶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네. 네.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모든 일에 대한 용기가 이 운의 영역으로 가는 그 모닝 페이지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네. 저의 이제 11년차 모닝 페이지의 경험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많은데요. 네. 이런 게 4번의 특징입니다. 네. 너무너무 많은데요.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일단 제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뭘 원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자주 얘기했죠. 우리 네. 사실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고. 네. 평생의 꿈이 작곡이었던 제가 이렇게 지금 직업이 바뀌게 된 모든 계기가 사실은 모닝 페이지였어요. 10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으면서 단계별로 온 게 지금의 저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꿈을 찾고 났어요. 이제 꿈을 네. 찾았어요. 근데 네. 그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 답이 모닝 페이지에서 옵니다. 또는 저절로 그런 기회들이 마련돼요. 네. 동시성이라고 하죠. 네. 누군가 갑자기 필요한 정보를 준다거나 네. 우연히 간 곳에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난다거나 등등 저절로 꿈이 실천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번에 팟빵 메인에 뜬 것도 그런 네, 이제 건가요? 광고를 해볼까 그랬더니 갑자기 1월에 주목할 만한 팟이 한 달 동안 뜹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저절로 꿈이 계속 실현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감정의 찌꺼기가 남지 않습니다. 모닝 페이지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불편한 감정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감정들을 막 타인이랑 얘기하면서 풀면요, 네. 타인이 괴로워져요. 그쵸. 아마 규현님 많이 저에게 당하셨을 거예요. 제가 어떤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계속 제 감정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도 하면서 싫어요. 근데 네. 못 멈춰요. 그쵸. 근데 그걸 똑같이 남자친구한테도 합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지금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해요. 제가 막 무언가 감정 얘기가 시작되면 연수님 내일 아침에 모닝 페이지 쓰고 나서 다시 얘기해요. 라고 딱 잘라줍니다. 그 얘기를 안 듣고. 네. 그러면 제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페이지 쓰고 나면 정리돼서 한 3분 안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감정을 겪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이렇게 끝납니다. 정말 마법의 페이지, 네. 모닝 페이지가 아니고 마법의 페이지라고 하는 게 네네네. 맞는 표현일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정말 자가치유가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모든 게 다 감정이 찌꺼기가 치워지니까 네. 당연히 삶이 심플해지겠죠. 가장 아마 제가 득을 보는 걸 거예요. 누군가 네. 불편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모닝 페이지를 써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은 거죠. 모닝 네. 페이지 안에서. 그러니까 어젯밤의 생각이 오늘 아침의 생각이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도 어제 그 생각이 네, 따라온 거죠. 네. 거르지 않았으면 계속 그 생각이 남아서 네, 찜찜하고 네, 네. 기분 나쁜 일이 오늘도 반복될 텐데 모닝 페이지를 씀으로써 걸러지는 네, 거죠. 없어지는 네. 거죠. 네, 네. 그 감정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까지도 지혜가 생겨요. 네. 그런 모든 일이 모닝 페이지에서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멋진 일일 것 같은데 네.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너무 빨라서 못 받아
받는다고 생각할 만큼 받아 적을 때가 있어요. 제가 뭘 써야지가 아니라 자판이 미친 듯이 두드려지는데 그 속도를 제가 못 따라갈 정도의 그런데 이거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지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답들은 2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너무 명료해요. 너무 명쾌하고 너무 가슴이 뻥 뚫리게 시원한 해답들을 얻는데 그럴 때 정말 내면의 지혜와 접속했구나라는 걸 스스로도 알게 됩니다. 네. 제일 앞에서 얘기했던 줄리아 카메론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남의 말을 엿듣는 것처럼 쉽게 느껴지고 그거를 쓰기 시작했다. 네. 내 안에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올 수 없었던 것들이 쓰면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네,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좌뇌 검열관의 영역을 넘어가서 우뇌로에 닿는 순간 정말 제가 상상치도 못했던 막 이야기들이나 좋은 해답들이 막 찾아오는 거죠. 굉장히 짜릿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내를 따라왔더니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왔거든요. 저는 장담하건대 정말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해요. 그 힘이 모두 다 그 내면의 안내, 내면의 지혜, 그 가슴이 뻥 뚫리는 내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는 지혜들을 답을 얻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말한 것들은 제가 경험한 것들은 아주 일부의 효과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안 써본 사람은 모릅니다. 네, 그 어떤 명상보다 쉽고 또 그 어떤 방법보다 쉽게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직면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직면뿐만이 아니라 해결책도 주고요. 그 해결을 실천할 힘도 줍니다. 네, 이 모닝 페이지에 대한 책의 구절을 한번 규현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모닝 페이지는 자신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사고의 다른 면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때는 분명히 자신의 것이었던 평온하고 작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모닝 페이지는 우리의 내부를 그려낸다. 모닝 페이지는 우리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책으로 안내해준다. 모닝 페이지를 충실하게 쓰면 누구든지 자신의 내부에 있는 지혜의 샘에 닿을 수 있다. 어떻게 이런 데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닝 페이지 꼭 써보시길. 정말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차고 넘칠 겁니다. 왜 웃으세요, 교수님? 우리는 한때 분명히 자신의 것이었던. 맞아요. 이 문구가 확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누구나 내 내면에 평온하고 작은 목소리가 있는데 사실 그걸 잊어버린 거죠. 모닝 페이지가 그걸 회복해 줄 거고요. 네.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게 해줬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았을 때 그 경험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굉장히 많이 깨닫게 해줬어요. 정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자기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 사람이 있으면 워크숍을 통해서 새롭게 변한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창조성 회복의 2가지 도구 중에 또 하나의 도구인 아티스트 데이트를 보겠습니다. 아티스트 데이트라니 이게 뭔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티스트는 내 내면의 아티스트를 말하고요. 내면의 아티스트는 6살입니다. 이라는 설정으로 시작해 볼게요. 포인트는 혼자예요. 그 6살짜리 아티스트랑 나랑 둘이만 하는 데이트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은 30분이어도 좋고 한두 시간이어도 좋고 반나절이어도 좋습니다. 그 내면의 아티스트 6살짜리가 원하는 거를 함께 하는 거예요. 책에 이런 말이 있지요, 교수님. 당신의 창조성이라는 어린아이와 단둘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기 양육에 필수적이다. 자신을 양육하는 것, 자기 자신이. 제가 늘 강조하는 자기 사랑과 아주 밀접한 부분입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돈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고상하거나 교훈을 얻을 만한,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무언가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재미없어 라고 말할 거예요. 6살짜리가 원하는 걸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무로 하는 것, 재미없는 것을 참고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규현님이 얘기하신 게 바로 이 아티스트 데이트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쵸. 앞치마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이런 거. 저도 코바늘이나 뜨개질을 하기도 하고요. 요리도 좋고요. 맨발로 춤을 추는 것도 좋고요. 아주 좋아하는 음악에 흠뻑 젖어 있는 시간도 좋고요. 또는 평상시에 가던 길이 아닌 길을 산책해 보기. 아주 짧게는 비누방울 놀이 해보기. 색종이를 접어보기. 반짝이 스티커를 붙여보기 등등.
성인이 생각할 때 온갖 유치한 짓을 이 6살인 아이는 즐거울 수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읽었던 책에 그런 문구가 있어요. 네. 엄마가 6살 아이와 같이 여행하는 책이었는데요. 키를 갔는데 네. 그 터키 박물관 앞에서 아이가 개미를 가지고 네, 저 그 책 알아요. 네. 네, 놀았다는. 네, 엄마는 그런데, 너무 그 궁전을 보고 싶은데 아이는 네. 개미에 노는 거에 꽂혀 있는. 그렇죠. 어른에게는 그 박물관이 정말 위대한 네. 예술이겠지만 아이에게는 그 개미가 개미랑 노는 게 더. 것이 예, 네. 그때 충실하는 것이 그게 예술이 네.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그런 어른이 생각이 볼 때 나요. 네. 정말 어이없는 것, 쓸모없어 보이는 일. 네. 그래서 규현님의 신랑분도 왜 앞치마를 만드냐며. 네. 굉장히 한심한 눈으로 네, 어른으로서 말았겠지만 규현님의 내면의 아티스트는 굉장히 즐거우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이것이 바로 아티스트 데이트입니다. 네. 이것들을 하는 건데요.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를 어른인 우리에게 설득시켜 줍시다. 네. 네, 그래야 우린 또 하지요. 네. 뭐냐면 좌뇌의 언어는 언어입니다. 정말로 언어. 네, 그런데 말, 그쵸? 네, 네. 우뇌의 언어는 이미지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예술은 이미지입니다. 언어를 쓴다고 해도 느낌의 언어, 이미지의 네. 언어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워크숍에서도 말하지 않고 몸을 쓰는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못 참고 자꾸 말로 표현하려고 해요. 네. 그럼 제가 몸만 움직이게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지하기 위해서,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우뇌의 영역은 그런 이미지,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의 안에 있는 그 예술의 샘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이미지를 제공해 줘야 돼요. 네. 그 창조의 샘이 말라버렸다. 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 예술의 샘이 말라버린 거죠. 보통은 우리 인풋 없이 아웃풋만 많았다란 말을 하지요. 네, 네. 그 인풋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네. 인풋하는 과정의 핵심이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 네. 그게 뭐겠어요? 아티스트 데이트죠. 네. 뜨개질을 하고 바느질을 하고 비누방울 놀이를 하는 모든 게 다 이미지잖아요. 네, 굉장히 그렇죠. 감각적인 것들이죠. 네. 네, 그런 우뇌의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아티스트 데이트입니다. 네. 저는 10년간 실천했으니 얼마나 많은 아티스트 데이트를 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아티스트 데이트를 매주 한 번씩 하라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2주만 안 해도요. 한 주만 걸러뛰어도 이미 둔탁함이 느껴져요. 네. 그리고 제가 저의 10년을 돌아봤을 때 모든 빛나는 기억, 정말 반짝반짝한 기억들은 다 아티스트 데이트입니다. 네. 왜냐면 혼자 있었거든요. 그때 그 상황이 혼자서 그걸 완전히 누렸거든요. 네, 너무 네. 재밌게. 네. 그런 그 기억이 너무 저는 좋아요. 10년간 정말. 네. 근데 규현님도 굉장히 아티스트 데이트를 알고 실천한 게 아니지만 사실은 굉장히 잘 아티스트 데이트를 하고 계신 분이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6시 무렵, 그 해질 무렵에 양화대교 지나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네.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해 지는 걸 보고 있으면은 네. 정말 황홀해져요. 그쵸. 네, 근데 그때 버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 그 장면을 보지 않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걸 많이 보거든요. 아, 나만 느끼는 이 자유, 네. 이 이미지, 네. 네, 그게 아티스트 데이트가 아닌가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그런 네. 거거든요. 삶에 온전히 살아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것, 느낄 네. 수 있는 것. 네. 우리 그런 능력을 굉장히 많이 잃어서 불행해진 겁니다, 우리가. 네.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정말 버스 타고 맞아요. 가면서 주위를 둘러보는 거. 네, 그게 아티스트 데이트가 될 수 있다는 맞아요. 거죠. 저희 워크숍 하신 분들 중에 그런 얘기 했어요. 예전에 같은 골목길을 매일매일 걸었는데 그 골목이 다르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계속 고개 숙이고 그냥 지나가는 통로로만 이용했던 네. 게 저기에 저런 이름이 있네? 네. 저기에 저런 꽃 화분이 있었네?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아티스트 데이트의 힘입니다. 네. 네. 저는 지금도 아티스트 데이트 했던 것 중에 우도를 혼자 7시간 걸었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산책로를 느릿느릿하게 걸어가던 달팽이 그리고 돌담 밑에 분홍색 꽃이랑 빨간색 열매가 있던 그게 아직도 너무 생생히 기억나요. 몇 년 전인데. 네, 네. 네, 아티스트 데이트란 그런 겁니다. 네. 아티스트 데이트를 한번 해보시면요. 정말 일주일에 단 한두 시간이 나의 삶에 이런 활력을 줄 수 있다니, 이런 기쁨을 줄 수 있다니 때문에 놀라실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시간조차 나에게 아무 여유도 제공하지 않았다니, 이렇게 빡빡하게 살면서 온갖 의무와 책임감만 지워졌다니에 또 놀라게 되실 겁니다. 네. 제가 맨날 워크숍 얘기하면서 자랑하잖아요. 네. 워크숍 자체도 재밌지만 일주일간 우리는 늘 아티스트 데이트를 합니다. 네. 늘 모닝 페이지를 씁니다.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늘 재밌게 놀고 네. 늘 자신의 감정이 치워지고 자신이 원하는 꿈은 찾아지게 되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으셨겠어요? 네. 그것이 이 모닝 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가 삶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혁신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데이트도 꼭 해보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